교환 취득 문제입니다. 자, 주 대안이 X1년 초에 컴퓨터 A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원가가 210만원, 잔존 가치는 10만원, 내역 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X3년 1월 1일, 즉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던 컴퓨터 A를 민국의 신형 컴퓨터 B와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 A와 상대방의 컴퓨터 B를 교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현금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어요. 자, 교환 당시 컴퓨터 A의 공정 가치는 1325450이며 이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렇게 조주해 있습니다. 자, 주 대안이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물어봤어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항상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입니다. 처분 손익은 항상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처분 금액이 더 크면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처분됐기 때문에 금액은 플러스가 나오고 처분 이익이죠. 만약에 장부 금액이 더 큰 경우라면 계산 금액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D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장부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손실이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에서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이익, 처분 이익,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처분 손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공한 자산을 공정가치대로 처분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 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 처분 금액은 무엇이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 구할 때는 처분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인데 처분금액은 제공한 자산을 즉 처분한 자산을 공정가치대로 처분한다고 간주하므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처분금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장부금액 즉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빼서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 손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주 대안의 관점에서는 제공한 자산이 컴퓨터 A죠. 그래서 그 A의 공정가치가 1325450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처분 금액은 132545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만 파가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자, 장부 금액은 우리가 취득원가 210만원인데 잔존가치가 10만원이죠. 정액법 상각입니다. 자,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200만원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자, 그런데 총 내역연수 5년인데 지금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처분했죠. X 1년 초에 취득했는데 X 3년 초에 처분하니까 2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합니다. 자, 따라서 2년 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 대상금액 200만원에 5분의 이만큼 상각했겠죠. 매년 20%씩 상각해서 5년 동안 상각하면 100% 상각하니까 그래서 매년 5분의 1씩 상각하므로 자, 2년 동안 상각했으면 5분의 2, 즉 감가상각 대상금액 200만원에 5분의 2, 즉 얼마입니까? 200만원에 80%, 200만원에 40%가 되겠죠. 그래서 80만원입니다. 80만원. 8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이므로 X1년, X2년, 2년간 상각된 감가상각 금액이죠. 합계 누계액이. 그래서 80만원이 감가상각 됐을 것이므로 취득원가 21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80만원을 뺀 130만원이 X2년 말, 즉 X3년 초 해당 자산 컴퓨터 A의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죠. 플러스가 나왔으므로 처분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교환 취득 관련해서 처분 손익 구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즉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때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교환에 따른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기계장치의 수익 창출 과정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장부 금액 그대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만 처분 손익을 인식하고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결여되어 있다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 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주어져 있다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공한 자산을 공정가치대로 처분했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처분 금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처분을 해서 받은 대가, 수취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처분 금액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처분 손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수취한 대가, 즉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수취한 현금을 가산해서 처분 금액을 구한다는 거죠. 취득한 자산이 수취한 대가에 포함되죠. 수취한 현금이 있다면 마찬가지. 이것도 수취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처분 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수취한 현금을 가산해서 처분 금액 요걸 구한다는 거죠. 기존의 장부 금액은 기존 자산, 즉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요걸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신형 컴퓨터 B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에 신형 컴퓨터 B의 공정가치가 B라고 가정해 봅시다. B. 그리고 이 B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어떤 단서가 주어져 있다면 이때는 처분 손익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때는 어떤 걸 처분 금액으로 간주한다?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처분 금액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B를 처분 금액으로 간주하고 주의할 점이 수취한 현금을 가산하는데 여기서는 현금을 수취한 게 아니라 지급했죠. 지급하면 거꾸로 차감합니다. 그래서 B-150만원 지급했죠. 150만원 요거를 이 처분 금액으로 보고 처분 손익을 구한다는 거죠. 130만원 장부 금액 요거는 그대로인데 처분 금액만 여기 신형 컴퓨터 B의 공정가치 그걸 B라고 했을 때 B-150만원 요거를 처분 금액으로 보고 처분 손익을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라고요? 어떨 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여기서 신형 컴퓨터 B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 이런 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취한 현금은 가산하는데 이때 지급한 현금은, 제공한 현금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B-150만원을 처분 금액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